그래서 결산은 꼭 복습하셔야 돼요. 초반에 좀 제일 헷갈리는 파트 중에 하나가 결산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저께 4번 안 풀었죠? 몇 번 안 풀었어요? 4번. 그래서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장기 차이값.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1년 내. 그 다음에 유동성. 여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그 결산 같은 경우에는 말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의 뜻이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차입금은 돈 빌려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부채라 그러냐면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유동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이내 요거를 무슨 부채라 그래요? 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성도 유동부채예요. 왜냐면 유동성이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론할 때 한 두세 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예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다? 1년 넘는 거.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리고 거기 지문에 금액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금액이 없죠.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면은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우리 하기 편하게. 그리고 시험 때에는 원래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 문제로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장기차 입금 얼마로 할 거라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저축은행.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래서 왜 감소냐면은 이제 더 이상 장기 아니잖아요.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고요? 1년 이내. 그러면 더 이상 장기 아니니까 장기 차입금 줄이고 그 다음에 1년 이내 됐을 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요? 100만 원. 여기도 무슨 은행? 우리 저축은행. 부채 뭐요? 증가.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이 부채는 1년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근데 왜 이렇게 알려줘야 되냐면 우리가 1년보다 긴 부채랑 1년보다 짧은 부채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면 1년보다 짧아지면은 올해 안에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러면 갚아야 될 뭐가 있어야 되죠? 회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갚을 건 많은데 능력은 안 돼. 그러면 그 회사 부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볼 때 어떤 회사가 유동성이 안 좋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안에 갚을 거보다는 그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 나오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래서 요게 비슷한 게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하고요. 22번인데 22번은 다음 페이지 위에 박스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7번하고 22번인데 22번은 다음 페이지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7번 먼저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 입금. 그 다음에 1년 내. 장기차 입금은 원래 1년 넘는 건데 몇 년 이내 됐죠? 1년 이내 됐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 입금 1억 5천. 그 다음에 거래처가 평화은행 부채의 감소. 왜냐면 더 이상 장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 장기 부채 얼마요? 1억 5천. 평화은행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0년. 몇 년이요?
2010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2010년인데 거기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2011년이 있고 2012년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도 것만 처리하셔야 돼요? 2011년도 것만.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6천만 원만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 4천만 원은 아직 1년 더 남았잖아요.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신한, 은행, 그 다음에 부채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요? 6천.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세요. 유동성 장기 자산이라고 있냐고. 그건 없어요. 네, 자산은 뭐 1년이 넘든 그건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 부채는 1년 이내 겁니다. 원래 이 부채는 1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갚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1년이 넘냐 안 넘냐를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자산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저희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풀었고 몇 번 안 풀었어요? 8번 안 풀었죠? 그래서 혹시 제가 안 풀었는데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거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긴 할 거예요. 몇 년을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무슨 과부족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보시면 우리 현금 과부족에는 현금 과부족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 시에 자비가 아니면 뭐요? 잡손시.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내용 보시면 기중 현금 시제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족. 부족의 뜻이 뭐죠?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적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 5,000원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마지막에 영업의 비용. 얘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비익은요? 영업의 수익. 얘는 영업의 뭐라고요? 수익.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영업의 비용이 힌트예요. 근데 이건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힌트도 내가 뭘 알아야 힌트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뭘 갖다 줘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볼 줄 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8번 영업의 비용 처리하라 그랬죠. 그래서 뭘로 처리한다고요? 잡 손실 얼마요? 5,000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지문 안에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네, 현금 과부족. 그래서 현금 과부족 얼마요? 5,000원. 이게 자산이에요.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결론은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문제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풀어보시냐면 19번. 그 다음에 29번.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보시면은요.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부족. 그 다음에 그 중에 32만 원은 영업사원의 뭐요? 신액 교통비. 그러면 우리 교통비 뭐라 그러죠? 네,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얼마요? 네, 32만 원. 그 다음에 모르던 현금은 얼마 있었죠? 네, 40만 원 있었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4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나머지는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네, 못 찾은 건 자비가 아니면 뭐요? 잡손실. 근데 거기 뭐라고 줬죠? 잡손실이라고 줬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잡손실이라고 줄 때도 있고 아까처럼 영업의 비용이라고 힌트를 줄 때도 있고 힌트를 안 줄 때도 있어요. 힌트 주는 거는 시험 내시는 분 맘이잖아요. 힌트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줘도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붕괴도 틀릴래야 틀릴 수 없게 줄 때도 있어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오. 다 줘. 그래도 틀리는 사람은 뭐예요? 틀려요.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이게 항상 시험이라는 게 공부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버전이 하나면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항상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현금과 부족도 버전이 크게 두 개예요. 아까 19번은 제가 현금과 부족에다 밑줄 치라 그랬죠. 여기 2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현금과 부족 쓰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지문에 보시면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쓰는 거예요?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건데 실제가 중요하다, 장부가 중요하다? 네,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가 얼마 작죠? 네, 12만 원 작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12만 원. 왜 대변이냐면 자산의 감소. 줄어들었잖아요. 네, 얼마 줄었어요? 12만 원.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차이 금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잡손실. 잡손실 얼마요? 12만 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현금이고 왜 여기는 현금과 부족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차이가 뭐냐면 19번에는 현금과 부족으로 이미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고 29번은 언제 찾았대요? 결산 때. 그래서 결산 때 현금과 부족이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현금과 부족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결산 때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남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한테 보여줄 때 모르는 거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앞으로 다시 오세요. 저희 지금 이제 2개 남았어요. 9번하고 12번. 혹시 또 안 푼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다 풀고 이제 9번하고 12번 남았을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 그 모의고사 풀었던 거 있잖아요. 2하나 0하나 거기에도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 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결산 가지고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산 끝나면 저거 할 거예요. 이제 조회 남았거든요. 조회 파트. 그래서 조회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오실 때 저거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내일 오실 땐 연결재무제표 외워 갖고 오시면 되고 월요일 날 오실 때 저거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말 곱하기 1 플러스 있었잖아요. 그거 외워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2개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1-2시간 정도. 왜냐면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 풀라 그러면 못 풀어요. 왜냐면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적어보려고 넣어놨어요. 대체.
그래서 대체를 다른 말로 전입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 사람 나오고 새로운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체하고 전입의 뜻이 뭐냐면 바꿔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한다 그러면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 대체자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바꿔줄 자원들. 그래서 대체 전입 나오면은 뭐해라? 바꿔줘라. 우리 거기 보시면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있는데 요건 없어졌어요. 주임종 단기채권은 없어졌고 지금은 임직원 단기채권이라고 해요. 자, 요게 뭐냐면 가불금. 요즘엔 거의 안 해주는데 그래도 갑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회사 오래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갑을 종종 해줍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요, 돈 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굴 믿어요? 믿을 거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봐요. 이래저래 이제 앞으로 사기당하는 거 TV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사기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주임종 단기채권 얼마 있었어요? 1300. 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은 없어져야 되죠? 가지급금도 자산입니다. 그럼 없어지려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바꾼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체 또는 전입. 그래서 우리 아까 유동성 장기부채 분계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두 개를 뭐 했죠? 아까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꾸는 거, 변경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대체 또는 전입. 전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대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12번. 12번은 요거를 무슨 분계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이걸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 그래요. 12번을. 그래서 이 분계는 1년에 4번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 이렇게 9월 맞구나. 이렇게 1년에 몇 번 해요? 4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신고기한이 이렇게 되잖아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 왜 이래?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 요 마감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분계를 왜 해주시냐면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럼 3월 31일 날 마무리를 해줘야 4월 1일부터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6월 30날 마무리를 해줘야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를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4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꼬여버리잖아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1년에 4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거 앞으로 몇 번 쓸 건데, 우리 매출세액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얘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몇 번을 얘기해요? 시험 볼 때까지 몇십 번 더 얘기하는데 헷갈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좀 뭐 좀 하라고요? 치라고요. 이거는 하기 싫고 알아야 되겠고 안 외워지고. 그럼 제가 외우라고는 안 했잖아요. 여기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산부채 자본 헷갈리는 건 무조건 여기 와서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힌트 있잖아요. 제가 외우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면 외울 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 있죠? 1339만 9,990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 있어요? 1260.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이 팔았네. 맞죠? 왜요? 무슨 세액이 크니까? 매출 세액이 크니까. 그러면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이익 내서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이익 났냐 손해 났냐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팔면은 내는 거예요. 산 거보다 판 게 더 많네. 이익 났다 손해 났다는 상관없어요. 이익 났다 손해 났다는 저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그쪽은 손해 나면은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딴 거 없어요. 그냥 3개월 동안 산 거보다 판 게 많아. 그러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339만 9,990원. 왜 차변으로 와야 되냐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감이라는 건 0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부터는 새로 시작하려면 얼마부터 시작해야 되죠? 0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수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260 자산에 모여 감소.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1월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네, 25일까지 내는 거죠. 그러면 아직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지급금 79만 9,990원. 부채의 증가. 왜냐면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야 될 돈이다.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걸 줄여주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대부분 결산은 늘어나는 효과라 그랬어요? 줄어드는 효과라 그랬어요? 줄어드는 효과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개에서 10개 됐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줄어드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마감 분계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부터 0으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0으로 시작하려면 다 뭐 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감소시킨 다음에 예수금이 많았네. 부가세 예수금이 많았네.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았으니까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부가가치세는 되게 단순해요. 100만 원어치 샀는데 200만 원어치 팔았어.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많이 팔았잖아요. 왜냐면 예수금이 더 크니까. 그러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근데 오늘 낸다. 1월 25일까지 낸다. 네, 1월 25일까지. 그래서 나중에 낸다. 그래서 미지 급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피세요. 모의고사 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저기로 들어오세요. 프로그램은 2하나 0하나. 그래서 요거는 2하나 0하나 들어오시고요. 문제 5번만 풀 거예요. 문제 5번은 무조건 결산이에요. 전산액의 1급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이 뭐다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문제 5번. 매번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이거 아니죠. 앞에 보시고 결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 결산하고 수동 결산.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무슨 결산이에요? 수동 결산이에요. 당연히 자동이 쉬워요? 수동이 쉬워요? 네, 자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쪽에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세요. 왜냐면 얘는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면 쉬운 건 빨리 끝내고 어려운 거는 남은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쉬운 건 빨리빨리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는 내가 익히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걸 좀 외우셔야 돼요. 자동결산 종류 5가지 있어요.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그래서 요건 좀 외워놓으십시오. 근데 왜 이걸 외우냐면 수동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자동은 이거 5개만 나와요. 그러면 많은 거 외우는 게 편해요? 적은 거 외우는 게 편해요? 적은 거 외우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게 적어서 얘를 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수동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성급비용, 선수수익만 해도 4개죠. 그 다음에 외화 있죠. 뭐 있죠. 해갖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5가지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하나 공하나. 그래서 해창산업이죠. 프로그램은 해창산업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눠드린 유인물은 거기 밑에 페이지가 잘 안 보이는데 391페이지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좀 보이는 게 있고 좀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프린트 하다가 잘못했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뭐를 해보시냐면 요거 적으신 다음에 거기 문제 5번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문제 몇 번이요? 5번. 거기 1번하고 2번 있죠. 거기 1번, 2번 앞에다가 자동일 것 같으면 자, 수동일 것 같으면 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수 적으세요 그러면은 자동을 외운 다음에 아 이거는 자동이야 그러면 앞에다 뭐라고 쓰세요? 자. 수동이야 그러면 뭐라고 쓰세요? 수.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 1번은 감가상각비죠? 자동. 2번은 기말이죠? 얘도 뭐야? 자동.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자동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동은 왜 자동이냐면 얘네는 차대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금액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넣어주면 분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근데 수동은 차대변이 바뀌거나 금액을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보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왜냐면 자동으로 못 하니까. 그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이하나 공하나 해창산업 맞는지. 왜냐면 저도 이 실수 종종 하는데 답이 이상해. 그래서 보면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 눌러주세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가 자동 결산하는 데예요.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1월부터 12월. 그래서 1월부터 12월 치세요. 그리고 잘 못 찾겠는 분은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돼요. 컨트롤 F 누르세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치시냐면 감가상각. 그리고 엔터를 막 쳐보세요. 그러면 두 개에서 오락가락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써있죠. 요 앞에 몇 번대? 500번대. 500번대는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근데 얘는 몇 번대? 800번대. 그래서 58 나눠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위로 오세요. 일반 감가상각비 500번대 먼저 넣을게요. 왜냐면 위쪽에 있으니까. 거기 지문에 보시면 기계장치 공장용이죠. 예, 공장용은 5예요, 8이에요? 5.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 보이세요? 여기 누르시고 얼마 쳐요? 180.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됐습니까?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공장은 몇 번대다? 500번대.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있으시죠? 차량 운반구 공장용 있죠? 얼마 있어요? 13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800번대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은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영업팀이라고 있죠. 영업팀은 공장 사무실. 그래서 얼마야? 네, 115만원. 뭐야? 차량 운반구. 115 치세요. 그리고 잘 찾는 게 좀 헷갈려. 그러면 컨트롤 뭐를 이용하시라고요? F. 3개 넣었죠? 이러면 3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결산 쉬운 것도 있다고. 그리고 모든 공부가 다 그래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쉬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번에 재고자산의 뭐야? 네,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앞에 보시면 제가 아까 쓸 때 이렇게 썼죠. 이게 다 순서예요. 그래서 기말은 위쪽에 있어요. 법인세는 어느 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지금 기말이죠. 기말을 나오면 제일 위로 올리세요. 스크롤 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기말 원재료. 그래서 거기 원재료 보이십니까? 예, 원재료 얼마죠? 1억 2,500 치세요. 무슨 원재료에다 쳐야 돼요? 기말 원재료. 왜요? 우리 지금 기말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잘 못 찾겠어요. 그러면 컨트롤 F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컨트롤 F가 만능은 아닙니다.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컨트롤 F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아래쪽에 파란색 글씨에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기말 제공품이 있을 거예요. 거기 제공품 얼마예요? 네, 1,90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말 제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말 제품은 얼마요? 1,500.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빵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회계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만 넣으면 분계가 안 되거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무슨 추가라고 있죠? 전표 추가. 요거 누르고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은 빵점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고 얘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동 결산 분계 뭐요? 완료. 요거 꼭 보고 나오셔야 돼요. 예, 네, 자동 결산만.
자동 결산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수동만 3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거 안 해도 되고 자동 있을 때는 꼭 여기에다 입력하고 요거 버튼 누르고 얘 꼭 보고 나오세요. 종종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시험 끝나고 와갖고 자동 결산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죠. 본인이 모르는데 저는 알겠으니까. 이거 확인 안 하고 나오면 되게 찝찝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등이 가려운데 발바닥을 긁는 듯한 느낌.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한 장 정도 넘기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밑에 페이지로는 399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2102로 바꿔주세요. 승원 동상. 근데 밑에 페이지가 좀 잘 안 보여요. 보이는 페이지 있고 안 보이는 페이지 있어서. 그래서 여기 열어주시면 돼요. 요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보이는 거. 그래서 2장 정도 넘기면 있을 겁니다. 그 오른쪽 위에 몇 회라고 쓰여 있으면 돼요? 네, 2회. 그래서 프로그램은 2하나 몇이요? 02.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2하나 02까지 하고. 그래서 2하나 02 승원 통상으로 바꾸시고 거기 문제 몇 번만 풀 거라고요? 5번. 그래서 거기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자동인지 수동인지 적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동 결산 몇 가지 있다고요? 5가지. 기말 재고 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무슨 세? 법인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퇴직급여잖아요. 자동. 2번에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뭐야? 자동.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자동은 여기에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결산자료 입력. 그리고 여기 꼭 확인해 주시고 2하나 01 아니 그 2하나 02 맞는지. 결산자료 입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누르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보이세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요 밑에는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급여가 아니고. 글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밑에 거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넣으실 때 항상 요 앞에 번호를 보세요. 여기 보면 몇 번대예요? 5는 생산직, 사무직, 생산직. 얼마예요? 예, 입력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잘 못 찾겠는 분은 컨트롤 F 퇴직급여 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몇 번대요? 800번대. 800번대는 생산직, 사무직, 사무직 얼마예요? 250. 그러면 1번 끝.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 보시면 2번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여기 있어요. 위에 보면은 F8 대손 삼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몇 프로요? 1%. 거기 지문에 몇 프로래요? 1%래요. 거기 매출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로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나오면 뭐하고 뭐? 매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 옆에 힌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은 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두시고 요 밑에 선급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면 스페이스바 엔터. 그러면 금액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이게 끝이에요. 요 밑에 보면 무슨 반영이 있어요? 결산 반영. 그리고 앞에 잠깐 보세요. 숙달된 조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1% 확인했죠? 외상매출금 바드럼. 쓸데없는 거 뭐예요? 스페이스바 엔터.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이거 설명 안 하고 하면 이 속도예요. 이거 보고 지우고 결산 반영. 이런 거는 2, 30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하는 연습도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큰일 납니다. 여기 무슨 추가 있어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뭐요? 예. 그래서 자동 결산도 있어요. 근데 자동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이 많이 나오면 행복해요, 슬퍼요? 행복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몇 개 나온다는 안 정해져 있어요. 결산은 총 3문제인데 자동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자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자동 하나에 수동 2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수동 2개 중에서 하나는 할 만한 거, 하나는 좀 난이도 있는 거. 요렇게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2하나 03부터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